네, 이번은 B2B 세일즈 제6강, B2B 세일즈를 위한 잠재 고객 발굴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2B 세일즈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재 고객 발굴 방법론인 인바운드 마케팅과 아웃바운드 마케팅에 대해서 각각 알아볼 거고요. 왼쪽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인바운드 마케팅은 자석처럼 고객을 이제 끌어들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오른쪽 사진처럼 크게 이제 알리는 거죠. 먼저 묻지 않았지만 큰 소리로 알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 재미있는 사진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뭘 알아야지 하는 거죠. 니 내가 누구지 아니?처럼 누군지 알아야 뭔가 목적도 이야기하고 방문한 이유를 얘기하고 목적을 밝히겠죠. 근데 오른쪽처럼 김은국 씨가 이야기하죠. 아, 왜 결혼식 안 왔어? 했더니 조세호가 얘기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데 갈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B2B에서도 이 제품이 있는지, 이 회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려야죠. 하지만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리고자 하는 기업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기업도 너무도 많고, 사람도 너무도 많죠. 매체도 너무도 많고, 광고 너무 많아요. 이 와중에서 어떻게든지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세일즈 퍼널, 마케팅 퍼널에서도 어웨어니스, 그냥 아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죠. 자, 그럼 인바운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바운드 마케팅이란 잠재 고객이 검색이나 컨텐츠 등을 통해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먼저 연락을 해오도록 행하는 마케팅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람들이 미리 관심이 있으면 검색을 해보겠죠. 여러 가지로 요모조모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연락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뭐랄까, 실제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네이버, 구글, 언론기사 다 찾아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문 수준도 높고요. 애초에 어느 정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견적서나 브로셔를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운드 마케팅이 사실은 굉장히 잘 되고 활성화돼서 이 방법만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건 어떤 검색 광고죠. 폴리아미드, 어떤 이게 합성 수지의 하나인데요. 폴리드 아미드라고 쳤더니 광고가 저렇게 네이버에 쭉 뜨네요. 한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협업 툴, 그래서 협업 툴의 경쟁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협업 툴을 쳐보면 뭐 슬랙, 네이버웍스, 플로우, 지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다양한 협업 툴 기업들의 광고가 뜹니다. 이 업체들이 왜 광고를 하겠어요? 그만큼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서치 엔진 옵티마이션, SEO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가 구글에 쳤을 때 첫 장에 첫 페이지에 나오느냐, 열 번째 페이지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르겠죠. 사람들은 열 번째 페이지까지 잘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적겠죠.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방문을 하고 그걸 보고 그 사람들 또 일부가 문의를 하고 그 사람들 또 일부가 실제 고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서 가장 상단에 첫 페이지에 놓여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은 지금 굉장한 큰 이슈 중에 하나이고 각 기업들은 제일 최상단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SEO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광고 이외에도 SEO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제공입니다. 콘텐츠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글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림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 믹스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다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설계 툴 회사의 케이스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회사일 텐데, 프랑스계 회사고요. 유튜브에도 다양한 영상을 올려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 주소도 올려놨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연락을 해주십사라고 해서 채널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왼쪽 하단 보시면은 페이스북에도 역시 글과 동영상으로 구성된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누군가는 이걸 보고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오게끔 하고 있고, 링크드인에서도 역시 글과 동영상, 사진 같은 거를 꾸준히 올리면서 거의 B2C 수준, B2C 기업 수준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협업 활동에 대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다소 시스템이 더 많은 한국에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전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컨텐츠를 보면서 아, 이런 회사가 있었나? 근데 다소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네. 이제 생각보다 큰 회사네. 여기 한번 가볼까? 다양한 걸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제 문의하기 코너가 있죠.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문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바우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지만 인바운드 마케팅만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다 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바운드 마케팅만으로 원하는 기업이 와서 매출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것만으로 원하는 고객과 원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없어요. 냉정하게 없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을 몰라서 애플이나 삼성이 저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먼저 알리고 홍보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외부로 적극 알려서 잠재적 고객을 찾는 마케팅을 아웃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B2B에서는 대표적인 게 전시회와 박람회예요. 왼쪽 하단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큰 전시회죠. 뭐 경양 하우징 페어 이런 것도 아주 오래된 전시회고, 여기 자체가 시장입니다. 이 자체가 시장이고, 여기에 이 개별 B2B 고객들이 이 많은 회사들을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회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시회 박람회에서는 B2C 일반 고객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명의 바이어가 중요하지 만 명의 관광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어쨌든 B2B에서는 특히 B2B에서 프로덕이 있는 데서는 전시회 박람회가 가장 큰 아웃바운드 마케팅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콜드메일과 콜드콜입니다. 지금 우리도 누구나 받고 있지만 뭐 문자, 이메일, 전화 같은 걸 통해서 뭐 통신사 가입해라, 뭐 카드 가입해라, 어디 뭐 주식 사이트 가입해라,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받을 텐데요. B2B 같은 경우에도 타겟화된 고객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돌리고 문자를 남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보호법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피해서 정말 딱 맞는 라이트 퍼슨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B2C스럽긴 한데 전문지나 전문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 서비스 장비를 전문지에 이제 광고를 올리거나 아니면 전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전문 언론사, 뭐 의학신문 이런 데 나온 이제 이건 배너 광고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사들이나 병원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하나가 되겠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왼쪽에 보시면 ROI, 들인 돈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전문지와 전문 사이트, 박람회 모두에 다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어디에 쓰는 게 우리 회사에 이로우냐,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오른쪽 위는 디지털 마케팅 믹스라고 해서 어떤 매체, 우리가 홈페이지에 투자할 거냐, 블로그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링크드인에 할 거냐, 동영상을 만들 거냐, 글을 쓸 거냐, 사진을 찍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믹스 전략이 필요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과 시간과 인력은 제한이 돼 있어요. 같은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B2B 마케터의 역할이 되겠죠. 왼쪽 하단과 왼쪽 오른쪽은 이제 어떤 정확한 사람, 고객사는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찾는 게 중요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우리 사촌 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맞는 부서, 딱 맞는 사람을 잘 찾는 이게 B2B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랑 커스터머 프로파일을 잘 만들고 정확한 사람에 잘 접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해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억세스가 되는 거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B2B 세일즈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일이고,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론은 인바운드 마케팅과 아웃바운드 마케팅으로 나뉩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은 주로 검색 광고와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키는 방법이죠. 이 고객들은 주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포털 사이트의 내용들도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검색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숙지한 다음 그다음 사실 디테일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고객 유입 방법론을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의 채널이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바운드 마케팅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고객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바운드가 필요해요. 묻지도 않았지만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잠재 고객을 현재적으로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시회 참가, 콜드메일, 콜드콜, 광고 등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마케팅을 수단을 사용을 하던 투자된 비용 대비 효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시간, 인력, 비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는 B2B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잠재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의, 접근 및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해서 잠재적 특히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고를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부서, 정확한 사람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1,000개의 문의가 오더라도 잘못된 문의가 1,000개가 오는 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을 정의하고 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그 한 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